안녕하세요. 이민케어 정변호사입니다. 유튜브는 TV랑은 달라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개 본인 관심사에 대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물론 예능이나 연예인 영상처럼 재미로 보는 콘텐츠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던가 필요한 정보 이런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는 분들은 이제 영주권이나 비자, 이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다겠죠. 근데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고 싶은데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싶은데 아예 몰라서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보다는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가족 초청 영주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주위에 NIW라는 걸로 영주권을 받았다는데 그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거겠죠.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보를 모아서 내가 이거를 직접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계실 텐데요. 사실 요즘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도 한번 직접 해볼까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챗GPT도 있고요. 특히 시민권 신청이라든지 가족 초청 영주권처럼 비교적 절차가 단순한 케이스는 직접 진행해도 괜찮다는 이제 글이나 영상들이 이제 꽤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저희 채널 영상 중에서도 이제 조회수가 제일 높고 댓글이 많은 게 시민권 그리고 가족 초청 영주권인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보고 직접 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민 케이스 중에서 상대적으로 쉽다면 쉽고 리스크가 적다면 적은 게 시민권이나 아니면 가족 초청 영주권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은 예전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고 반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들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시더라도 아니면 혼자 하려고 결정하시기 전에 항상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이 문제가 과연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실수가 생겨서 잘못되었을 때 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스테이크스가 얼마나 큰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고요. 특히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를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요새 소스가 워낙 많아서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해도 이민 케이스라는 건 개인마다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동일한 거는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정보가 많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인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시나리오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게 알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가정의 가정을 반복하면 끝이 없어서 애초에 근본적으로 그런 가이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책임 문제도 있겠고요.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권 그리고 가족 초청 영주권 영상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안 보셨으면 시청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권이나 가족 초청 영주권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케이스들이라도 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단순히 이민국 양식만 대신 작성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분석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짜고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미리 대비를 하고, 또 혹시 모를 RFE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까지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변호사 비용이 처음에 조금 발생을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NIW나 취업이민, L비자, E2비자처럼 어려운 케이스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권이나 가족 초청 영주권도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나중에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거든요. 실제로 시민권자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부모 자식 관계는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보통 제일 쉬운 종류의 케이스죠. 여기서 어머니는 미국에서 E2 비자로 계시면서 이제 비즈니스도 잘하시고 이제 여유 있으신 분이셨고, 아들도 이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이제 직장 스폰서로 영주권 받고 이제 시민권까지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오래전에 주위 분들하고 개모임 하시다가 이게 잘못돼서 사기로 고소를 당한 기록이 있는데 이걸 차마 아들에게는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실제
실제로 가족들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러셨겠죠. 암튼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단순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아들이 이제 직접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접수를 했는데요. 심사 중에 이 과거 범죄 기록이 나오는 바람에 RFE를 받고 그제서야 어머니가 사실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서류는 다 들어간 상태고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RFE를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겠죠. 결국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셔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했었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전체 과정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에 승인을 받기는 했는데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또 중간중간 어려움이 많았어서 기억에 남는 케이스고요. 아까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케이스들은 줄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들이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케이스 중에는 이런 경우처럼 원래는 간단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진 케이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민 서류라는 거는 한번 잘못 제출하면 정정이나 수정이 쉽지 않고 이민국에 제출한 문서들은 이게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를 하게 되면 플러드 아니면 미스레프레젠테이션이 돼서 이제 거절뿐만이 아니라 결격 사유로 남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운 좋게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리스크도 이제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단순한 케이스고 내가 영어도 충분히 잘하고 또 꼼꼼하게 챙길 자신이 있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도 이제 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불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렇게 단순한 케이스라고 해도 내 시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서류 준비하려고 이민국부터 해서 인터넷 웹사이트 뒤지고 또 양식에 맞춰서 영어로 이제 설명 다 쓰고 또 혹시 뭐 빠뜨린 건 없나 몇 번씩 확인하는 데 들어가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본업이나 가족에게 쓸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선택일 수 있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민 절차라는 게 단순히 서류를 내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방법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길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작은 행복 찾으시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